네,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시장처럼 이렇게 쏠림과 변동성이 커진 장세에서 무엇보다 선구안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한결 키움증권 연구원 모시고 스몰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처럼 이렇게 쏠림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때가 드물었던 것 같은데요. 뭐 변동성도 커지고 스몰캡 관점에서 봤을 때 요즘 시장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수는 요즘에 계속 상승세를 좀 달리고 있었는데 이게 특정 업종 위주나 이제 특정 종목들 위주로 예. 이제 수급의 쏠림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포트에 따라서는 이런 포모 현상이나 아니면 이제 차별화도 좀 많이 되는 장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 어느 때보다 이런 선별적인 종목에 대한 이런 접근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먼저 선구안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려면 정말 투수 입장에서는 컨트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원하는 곳에 정확히 공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스몰캡 중에 그래도 탑3를 한번 꼽아주신다면요?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 좀 말씀드린 탑3 종목으로는 이제 탑픽으로는 좀 에어부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는 펌텍코리아랑 DY파워 이렇게 좀 같이 관심을 가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에어부산 의외네요. 약간 그 저가항공사 2분기 비수기에도 호실적을 달성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3분기 역시 성수기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셨어요. 어떤 배경에서 그렇죠? 일단 2분기 아직 실적 발표는 안 되긴 했지만 2분기 실적에 이제 2분기 호실적을 거두게 된 배경으로는 결국 여행 수요는 좀 계속 꾸준히 견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4월 달, 5월 달, 6월 달 갈수록 에어부산의 탑승객 수는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비수기 때는 막 적자도 보고 그랬던 달이 이제 막 종종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제 여행 수요 자체가 워낙 좀 견조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월별 실적도 괜찮은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2분기 실적은 기대 이상의 이제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3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7, 8월 이제 워낙 여행 시장에서 이제 극성수기다 보니까 이런 성수기 효과가 좀 극대화되는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엔저 현상으로 이제 일본 쪽이나 뭐 동남아 뭐 이런 쪽의 여행 수요는 이렇게 좀 계속 견조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공 운임도 좀 많이 회복되는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 유가가 연초 대비해서 좀 많이 빠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공유 가격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평균 항공유 가격 대비 한 14%에서 15%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비용 부담도 좀 크게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1분기 때 에어부산 이제 영업이익이 478억에 나왔는데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점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영업이익 500억 이상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3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데 그에 비하면 주가는 그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주가는 이제 사실 연초에 LCC 업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좀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이제 1분기 때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1분기 실적이 피크아웃이라는 이제 이런 의견이 좀 많이 나오면서 예. 거기에 맞춰서 이제 주가는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지금 이제 또 2분기 실적을 막상 좀 까보기 시작하고 이제 3분기 실적을 이제 좀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1분기보다도 더 잘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에서는 이번에 이제 피크아웃 논란을 좀 딛고 3분기 때 호실적을 달성하면서 주가는 한 번 더 좀 상승 탄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6개월 사이에 한 30%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실적이 뭔가 턴어라운드 확실히 보여준다면 그게 오히려 계기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지금 주가는 충분히 좀 저점 상황이라고 좀 보고 주가가 싸다는 것만큼 호재도 없죠. 네. 자, 다음 토픽으로 꼽아주신 펌텍코리아 살펴볼까요? 이거 어떤 회사인지 2분기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용기 업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이제 K 뷰티에 대한 이제 트렌드가 좀 확산이 되면서 예. 뭐 이제 화장품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중소형 브랜드들의 성장세가 좀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사의 비중이 이제 대형사보다는 중소형사 비중이 이제 50%에서 60% 정도로 좀 더 많은 상황이고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K 뷰티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은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고객사 중에서도 이제 조선미녀라든지 이제 로맨, 뭐 VTGMP 이런 업체들의 성장이 좀 두드러지게 나오면서 2분기 실적에 좀 기여를 좀 크게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중소형 화장품사들이 좀 해외에서 많이 각광을 받는다는데 화장품은 담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 용기를 만드는 회사라는 점에서 주목이 되네요. 자, 그다음에 이한결 연구원 그 리포트를 통해서 신공장 증설에 따른 중장기 실적 상승세가 예상된다 이렇게 보셨는데 좀 추가로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번 올해 같은 경우 이제 펌텍코리아는 이제 공시를 통해서 이제 4공장 증설을 위한 부지 확보를 했다라고 좀 공시를 했고요. 25년 가동을 목표로 한 250억 정도 이제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 25년 가동 이제 시기에 맞춰서 이제 최근에는 해외 이제 업체들과 이때 이제 가동 시기에 맞춰서 이제 신규 프로젝트 라인 이제 제품 라인을 좀 논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해외 업체들이 좀 많이 이제 고객사에서 좀 이탈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 코로나도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이제 화장품의 이런 수요도 올라오다 보니까 해외 고객사도 좀 돌아오는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증설 시기에 맞춰서 뭐 중장기 실적 성장세는 좀 이어질 거로 좀 보고 있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볼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용기 업체도 같이 간다는 점에서 주목을 해봐야겠네요. 자, 끝으로 꼽아주신 DY 파워 살펴봅시다. DY 파워 어떤 기업인지요? 네, DY 파워는 이제 건설 기계 부품 업체인데 주로 유압 실린더를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 유압 실린더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 기계 중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굴삭기 또 뭐 그 외에 고소 작업차 이런 쪽으로 납품이 되고 있고 이제 동력을 전달하는 핵심 부품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Y 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고객사가 이제 HD 현대 인프라코어, 현대 건설 기계, 이제 히타치 뭐 이런 이제 업체들이 예.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업체, 건설 기계 부품 핵심 부품 업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즘 건설기계 관련주가 뭐 중간중간에 이제 우크라이나 어떤 재건 수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조금씩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덩달아 상승하는 추세인데 역시 올해 업황 호조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이제 건설기계 3사가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다 이제 건설기계 3사 모두 호실적을 좀 발표한 상황이고 뭐 내용적으로도 지금 이제 뭐 주요 이제 계속 좀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제 미국의 인프라 투자는 좀 계속 예. 지속이 되고 있고 뭐 신흥국의 광산 개발 수요도 여전히 좀 견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방 업황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여기에 추가로 뭐 네옴시티 등의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면서 이제 국내 건설 기계사들 같은 경우 이제 뭐 중동 쪽 매출도 이제 일부 좀 많이 올라오는 상황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좀 건설 기계 업체 시장 건설 기계 시장에서 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뭐 중국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부진한 흐름을 계속 예. 보이고 있지만 뭐 이제 하반기에는 뭐 중국도 이제 부동산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도 이제 좀 꾸준히 언급이 되고 있는데 국내 건설 기계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현지 쪽에 딜러망이 좀 탄탄하게 구축이 돼 있고 뭐 심지어 시장 점유율도 꽤 많이 좀 이제 시장에서 좀 좋은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런 논의나 이런 부분이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국내 건설기계 업체들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핵심 부품을 납품하는 이제 DY 예. 파워까지도 이제 낙수 효과가 어느 정도 좀 돌아올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몰캡이 바로 이런 측면이 있네요. 어떤 업종, 업 섹터가 좀 업황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면은 그 숨은 기업들 중에 거기에 부품을 납품한다든지 핵심 소재를 납품하는 이런 기업들 찾는 게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자, 요즘 실적 시즌인데 저평가된 스몰캡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 탑픽으로 말씀드렸던 에어부산이 이제 크게 저평가된 스몰캡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올해 1분기에 478억이 나왔고 2분기는 대략 한 3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3분기에 이제 500억 이상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올해 한 뭐 대략 2023년 1,500억 정도가 예상이 좀 되는 예. 수준입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은 대략 3,500억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실적 면에서 봤을 때는 거두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는 좀 많이 저평가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주가도 많이 이제 빠진 상황이라서 이제 충분히 2분기 실적과 함께 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어떤 거시적인 큰 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그 특정 업종 섹터로 좀 쏠림이 심할 때 이럴 때 스몰캡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에 투자 전략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올해도 절반 이상 좀 지나간 시점이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내년을 좀 바라보면서 내년의 성장 전략을 이제 좀 감안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올해 실적이 좀 부진하다고 해도 이제 내년에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올해 계속 좀 탄탄한 실적 베이스에 내년에도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으로 선별적인 접근이 좀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한결 연구원 리포트 잘 읽어봐야겠습니다. 키움증권 이한결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